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은요. 우리 아이디가 LUNESOLEIL 눈의 소레일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이 21년 순경 1차 시험에 나온 사기죄 요청이 있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설령 수익자가 기망을 통해서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지 문제죠. 근데 여러분, 불법 원인급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불법 원인으로 돈을 줬습니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가 되죠. 그래서 뭐 뇌물로 제공했다거나 그러면 이 불법 원인급여의 효과는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것이 돼버려요. 그럼 이 사람 것이 되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횡령죄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소유가 돼버리니까 이거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신에 사기죄는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속여서 재물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사기죄는 돼요. 그래서 이 불법 원인급여는 돌려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A가 돌려달라고를 못한다는 얘기는 B 것이 돼버린다는 뜻이고, 그럼 B는 자기 물건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되는 것뿐이지 사기죄는 당연히 됩니다.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횡령죄가 안 될 뿐이에요. 불법 원인급여는. 자, 2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서 납부 의무가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아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부가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사기죄가 되느냐. 우리 사기죄가 되려면 사람을 기망해서요, 처분행위가 있고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게 사기죄죠. 그래서 사람을 기망해서 사기처 재산 취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망해서 처분행위가 있고 재산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재산을 취득한 게 사기죄예요. 그래서 우리 사기죄는 개인적 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산을 취득하는 거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지금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는 이 세금을 포탈한 겁니다. 세금을 포탈한 것은요, 재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국가의 세금 징수권을 회피한 겁니다. 국가의 권력작용이죠.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회피한 거지, 이거는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세금 포탈로 처벌하는 거예요. 세금 포탈이 되는 것이지 이건 사기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포탈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왜 재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 4조 2항을 위반해서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수로 운영함으로써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근데 그 자격이나 요건이 흠결되지 않대요. 그러면 요양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다면 사기죄가 안 되겠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료인이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이게 의료법 위반은 될 수 있어요. 의료법 위반은 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이거나 그랬네요. 기망행위자와 동일이거나 또는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그럼 결국 이 최종 결재권자도 사기의 공범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그러면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기망행위라는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기도 속인 사람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자, 우리 사기죄는 제가 아까 했지만 사기처 재산 취득 그랬죠. 사람을 기망해서 그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보시면 속아서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기망에 의해서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속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이 사람이 속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요, 이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누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이거는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를 속여야 돼요. 대표를 속여서 그 대표가 처분행위를 해줘야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표를 속여야 되는데 대표가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공범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럼 범인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인 자체도 사기의 공범이라면 속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은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망도 없고요. 당연히 그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는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불법 원인급여에 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간다. 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돈을 써도 횡령죄가 안 되는 거예요. 횡령이 안 될 뿐이지 사기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죄는 돼요. 그 다음에 이 납부 의무가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 같은 거, 이 세금 같은 게 문제가 되면 요거는 재산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세금을 포탈한 것뿐이에요. 국가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회피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기죄가 될 수 없고요. 요거는 뭐 요건을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고 있고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요한급여비를 지급한 걸 가지고는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 법인이나 대표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처분행위가 있을 때니까 법인의 경우는 그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이 대표자를 속여야 됩니다. 대표자를 속여야 되는데 그 대표자 자체가 속이는 사람이에요. 기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자체가 사기를 저지른 사람 같으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대표자가 피해자가 되는데 대표자가 범인이 돼버리다 보니까 대표자가 속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처분행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아서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자가 속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